지난 댓글에 궁금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브랜드. 요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리치한 향기 싹 풍기는 재벌? 가난한 주인공? 아니죠. 재벌 주인공부터 가난한 주인공, 심지어 주인공의 엄마, 아빠, 사촌까지 쓰는 휴대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11년째 1위 갤럭시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가수를 고르라면 당연히 이분들이죠. BTS가 모델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BTS 에디션 패키지도 나와서 1시간 만에 완판했었죠. 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이 참가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을 제공해서 화제가 됐죠. 또 얼마 전에는 갤럭시 S22가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하나 있었죠. 갤럭시가 고사양 게임 시 발생하는 발열, 이 배터리 소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GOS를 기본으로 탑재했는데요. 게임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이 다른 앱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으며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앱을 개별적으로 종료하지 못하게 했죠. 삼성전자에서는 이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GOS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엔 이 역대급 스펙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갤럭시 S22를 사용해봤습니다. 일단 실물 깡패입니다. 디자인과 색상이 굉장히 세련됐고요. 삼성에서 강조한 이 야간 촬영 기능도 이 나이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갤럭시의 탄생을 알아보려면 숙명의 라이벌 아이폰을 알아봐야 합니다. 잡스가 세상에 아이폰을 소개한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은 삼성전자의 매우 특별한 날이었죠. 반도체를 공급했던 업체가 순식간에 라이벌로 떠오른 날이에요. 2007년 6월 아이폰이 공개되던 날, 이 당시 삼성전자 권호연 사장이 반도체 공급업체 대표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현장에 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걸 예상치 못하고 있었대요. 당시 삼성에서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꽉 잡고 있었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함 그런 거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휴대폰 사용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신사마다 네이트, 매직앤, 이 무선 인터넷 버튼 이런 거 잘못 누르면 휴대폰 요금 왕창 나오고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는 걸 조심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인터넷이 접속되는 이 올 스크린의 휴대전화가 나오다니 권호연 전 회장, 당시 사장이었죠. 이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이 잡스와 삼성전자의 인연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 알고 계십니까? 1983년 11월 20대 잡스가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최신 메모리 반도체를 얻기 위해 한국에 온 거죠. 당시에 삼성이 막 메모리 칩 생산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20대 잡스는 이 상당히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당시 70대인 이병철 회장은 경청을 해줬답니다.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단언했어요. 잡스는 IBM에 맞설 인물 이렇게 평가했다네요. 사람 보는 안목은 확실한 것 같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폰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놨죠. 삼성이 그걸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갤럭시가 바로 짠 탄생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삼성전자의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린 옴니아라고 쓰고 흑역사라고 부릅니다.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했는데 이게 아이폰보다 느리고 시스템끼리 충돌이 잦아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흑역사를 벗어나 부랴부랴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을 때 삼성전자의 핵심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건희 전 회장. 2008년 경영에서 물러났던 이 전 회장이 2010년 3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자마자 불호령을 막 내립니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출시를 앞당겨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거 영입했고요. 연구 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렇게 2010년 4월 갤럭시가 탄생합니다. 말 그대로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기 바라는 뜻에서 지어진 네임인데요. 하지만 급하게 나왔다가 이 스펙이 변변치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갤럭시 A 이후 단 2개월 만에 칼을 갈고 나온 게 바로 갤럭시 S입니다. 여기서 S는 삼성의 영문 표기인 S와 슈퍼 스마트 앞에 앞자를 땄답니다.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이며 프리미엄 폰이란 걸 이름에 강조한 셈이죠.
이 갤럭시 S 출시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출시 6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8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갤럭시 S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죠. 전 개인적으로 갤럭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낸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삼성폰은 옴니아란 인식에 팽배했을 때인데 옴니아 때만 해도 이 애니콜이란 브랜드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애니콜이 삼성전자에겐 참 양날의 검이었는데 그때 당시 애니콜이 5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만 사용했었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콜걸을 의미하는 은어기 때문에 애니콜이란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여튼 한국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던 시기이기도 했고 이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서 새로운 브랜드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갤럭시란 뉴 브랜드를 만든 거죠. 브랜드명뿐만 아니라 옴니아의 실패의 요소였던 이 불편한 윈도우 모바일 OS를 과감하게 버렸죠. 안드로이드 진영에 합류합니다. 이런 삼성과 대비되는 게 바로 노키아죠. 휴대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하던 과거 노키아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자체적으로 만든 이 폐쇄적인 OS를 고집한 게 컸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는 결단력이 오늘날의 갤럭시를 만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력이 삼성의 오랜 DNA인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희 전 회장의 명언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꿔. 1995년 화형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 삼성이 자신 있게 내놓은 휴대폰 애니콜의 이 불량률이 11%까지 올라간 거예요. 10대 중에 한 대는 이 불량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건희 전 회장이 이걸 알고 극대노합니다. 불량품들 모여 해서 모인 게 휴대폰, 무선전화기, 팩스인데 이게 15만 대였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당시 150억 원어치래요. 그걸 1995년 3월 구미 사업장에서 기름 붓고 활활 태워버려요. 아닐 땐 뭐 과감하게 싹 버리는 이 정신은 이때부터 아마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갤럭시가 세상에서 이제 조금씩 인정받아가고 있었지만 아이폰을 따라잡기엔 뭔가 아주 살짝 부족했어요. 게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장의 카드, 조커가 필요할 때죠. 그래서 갤럭시가 꺼낸 브랜드의 비책,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잡스가 살아생전 극혐했던 게 바로 큰 화면과 펜이거든요. 2007년 아이폰 출시 당시에 이 잡스가 스타일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잡스는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며 3.5인치로 출시했었죠. 그런데 갤럭시는 이 작은 휴대폰을 뒤집어 큰 휴대폰 노트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경쟁사와 반대로 가는 전략을 택한 거죠. 갤럭시 노트 크기는 어땠을까요? 우선 노트1은 5.29인치, 노트2는 5.55인치의 대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게임하고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셈인데 이게 무서운 게 이 큰 화면에 적응되면 작은 화면이 영 불편해져요. 이런 점 때문에 갤럭시 노트1은 이 출시 2달 만에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시도를 한 게 먹힌 셈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는 등 이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 이 넓은 화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것을 보고 애플에서도 이후 잡스가 사망한 뒤에 대화면인 아이폰 6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갤럭시의 비책, 생각의 전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 한 화면에 모든 게 보이는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스마트폰도 접어서 더 작게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에서만 그치면 그게 어디 삼성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삼성이 해냅니다. 바로 갤럭시 폴드입니다. 최근에는 또 2번 접는 더블 폴더 기술까지 특허를 삼성이 냈다고 하니 이 갤럭시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편리한 기능인데요. 갤럭시의 브랜드 비책,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 덕분에 아이폰을 쓰던 많은 이들이 갤럭시로 넘어갔단 말이 있을 정도죠. 아이폰에도 애플페이란 게 있지만 이 한국 성능엔 실패했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국내 카드 단말기와 호환되지도 않고 별도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애플페이는 아직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시 삼성페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2015년 8월 삼성페이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출시 직후에는 국내 사용자들이 삼성페이를 아주 낯설어했다고 합니다. 매장 점주들로부터 지문 인식 어떻게 하냐, 취소는 어떻게 하냐, 문의 전화가 하루에 5,000통이 넘게 왔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점주에게 결제 방법을 교육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2조 원을 달성했어요. 폰 하나로 결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삼성페이, 뭐든지 빨리빨리인 우리 한국인의 취향을 딱 저격한 셈입니다. 국내에서 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삼성페이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 시장을 더 확대할 예정인 상황에서 삼성페이가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등장 이후 이 누구보다 바삐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이제는 입지를 다진 갤럭시. 세계 시장에 한국을 알린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는 애플, 또 가성비로 가는 중국 브랜드 사이에 갤럭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며 왕좌의 자리를 지켜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And I know you'll find your share.